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까지의 분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잠시 정리하자면 요소별 분류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 원가 행태별 분류,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가 있었죠. 자,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앞서 했던 분류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분류로는 뭐가 있느냐. 자,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이 사용했는 원가가 뭐 재료비든 노무비든 경비든 아니면 직접비든 간접비든 간에 자, 제품 원가로 갈 거냐 기간 원가로 갈 거냐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제품 원가로 간다는 거는 그 원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원가들을 우리가 제품 원가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제품 원가는 자산으로 계산한 후에 판매를 통해서 만다 비용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발생과 동시에 비용 처리되는 원가로서 기간 원가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품 제조와는 관련이 없는 원가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제품 원가를 재고 가능 원가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간 원가를 재고 불능 원가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여러가지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다. 의사결정 관련성.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관련 원가란 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다.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 원가로 인해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미래 원가가 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비관련 원가란 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영향을 미칠 수 없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다.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대체안으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비관련 원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관련성 여부에 따라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라고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원가를 사용했느냐 여부에 따라 또 사용 여부에 따라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는 우리가 소멸 원가, 미소멸 원가로 나눕니다. 자, 소멸 원가란 건 이미 소멸이라는 의미가 사라졌다는 의미죠. 제품 생산에 이미 사용된 원가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다. 근데 미소멸 원가는 아직 현재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본다면 현재 사용했다면 다른 대체안으로 돌릴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로도 볼 수 있다? 비관련 원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소멸 원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냥 원재료 상태다. 지난번 강의에서 봤을 때 우리가 책상과 침대를 만들고 있었죠. 거기서 그 원목 상태인 부분들, 재료 상태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만다고요. 미소멸 원가가 될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관련 원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쉽게 본다 그러면 소멸원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재료비가 소멸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소멸원가는 현재 원재료 상태, 아직 사용 안 했는 자산 상태죠. 이런 것들을 미소멸원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제가 지금 또 오타를 냈네요. 자,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능 원가가 있다라는 거. 자, 어떻게 발생할 거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회피 가능이란 건 돌아가면 피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회피 가능. 돌아가더라도 피할 수가 없더라. 그건 회피 불능이라 불러요. 그래서 회피 가능 원가란 건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는 경우 원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금액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합니다. 반대로 회피 불능 원가란 건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과는 관련성이 적은 원가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회피 불능 원가는 일종의 비관련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피 가능과 회피 불능. 됐습니까?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느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이 원가는 무조건 발생하겠다. 요거는 회피 불능. 어떤 특정 대안을 선택했을 때만 원가가 발생할 것 같다. 그거는 회피 가능 원가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통제란 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이 통제 가능하느냐, 통제가 안 되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는 건데, 통제 가능 원가는 특정 계층의 관리자가, 쉽게 보면 사장이게 되겠죠. 원가 발생액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통제가 가능한 거고요. 원가 발생을 조절할 수 없다. 그러면 통제 불능 원가가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재료비라든지 노무비 같은 것들은 통제 가능하죠. 생산량을 조절한다든지, 맞습니까? 작업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통제가 가능할 거다. 그런데 뭐 임차료라든지, 맞습니까? 감가상각비라든지 또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거는 경영자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다.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치시는 분들은 지금 했던 분류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매몰 원가라는 게 있고요. 기회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매몰 원가라는 건 과거 의사 결정으로서 이미 사용된 원가다. 이미 사용된 겁니다. 소멸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했다는 의미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장부에 기록된 원가를 우리가 매몰 원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기회 원가라는 거는 기회 비용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실생활에서는 기회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특정 대안을 선택한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 대안 중에 특정 대안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대안들은 포기가 되겠죠. 그거 중에 효익이 가장 큰 대안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원가. 자, 그럼 이 기회비용은 보세요. 여러 대안 중에 어떤 특정 대안을 선택했다. 그럼 나머지 포기되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럼 이 포기되는 대안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게 기회비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장부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A, B, C, D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A를 선택한다. 그럼 A가 뭐가 된다? 우리가 A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선의 안이 될 거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B, C, D가 포기가 되는 대안입니다. 맞죠? 그럼 이 중에 효익이 만약에 C가 가장 크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A라는 대안이 없었다면 당연하게 그 다음에는 C라는 대안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건 쉽게 보면 차선책이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매몰원가와 기회원가 꼭 좀 기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원가를 집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가들을 그룹화 시켜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그룹화 시키는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꼭 아셔야 될 거. 자, 첫 번째 용어요. 직접 원가. 직접 원가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주경비를 다 합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직접 제주경비는 잘 있다 없다? 잘 없다. 맞습니까? 잘 없으니까 문제에서 굳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접 원가를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까지만 많이 보는 교재들이 있는데 혹여라도 직접 제조 경비가 있다면 그 또한 포함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동의어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접 원가를 다른 말로 기본 원가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 기초 원가라고도 부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직접비들끼리 그룹화를 시켰다면 다음으로는
간접비들끼리도 그룹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간접비들 그룹화 시키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들을 합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직접비들끼리 그룹화 시키게 되면 우리가 직접 원가, 다른 말로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부르고요. 간접비들을 그룹화 시키게 되면 제조 간접비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가공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공비, 가공. 자, 우리 가공비라는 거, 이 가공이란 건 어떤 일을 한다는,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치 만드는 회사에서는 배추를 가공해서 김치를 만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배추를 가공을 해서 김치를 만든다. 자, 또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보면 콩을 가공 과정을 거쳐서 두부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배추와 콩은 이 제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재료비라고 많이 부르고 있다. 재료비. 자, 그래서 가공비라는 건 이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공비라고 부르고 있다. 됐습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 됐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배추를 김치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원가, 콩을 두부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원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전환 원가라고도 합니다. 바꾼다라는 거 맞습니까? 바꾼다라는 걸 우리가 전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공비를 다른 말로 전환 원가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데, 직접 원가, 그 다음에 가공비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원가가 뭐가 있나라는 걸 자주 묻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직접 노무비라고 불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용어, 총제조 원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총제조 원가. 총제조 원가는 말 그대로 제조 활동에 들어갔던 전체 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전부 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를 다 합치게 되면 총제조 원가라고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직접 원가, 기본 원가, 기초 원가로 부른다 그랬죠. 맞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얘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총 제조 원가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직접 원가 또는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 그러죠. 이 직접 원가에다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한 것으로 줄여줄 수도 있다, 요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전부 다 뭐라 불렀습니까? 이거를 가공비라 불렀었죠. 그래서 총 제조원가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후 지금 다음 연계되는 강의들에서 이제 원가 계산을 하실 건데요. 그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개별 원가 계산은 보통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파트에서는 이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눠서 계산할 겁니다. 어쨌든 이 세 줄은 전부 다 동일한 용어다. 됐습니까? 총 제조 원가는 전체적인 원가를 다 더하시면 되고, 이거를 요약한다면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 또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원가 계산표 같은 경우, 이 원가표 같은 경우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올려놓은 건데, 얘는 뭐 그닥 요즘에 시험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신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접비들을 다 합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이거를 직접 원가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여기에 이제 배부될 간접비를 더하시게 되면 이 전체 금액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는 거. 그럼 이
제조원가에다가 이대로 팔게 되면 회사는 뭐 한다고요? 본전이 아니라 손해 본 겁니다. 왜? 물건 만들어 놓은 원가만 계산했지만 회사를 관리하는 원가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판매 관리비를 더해서 이 전체 금액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판매할 수 있는 원가 됐습니까? 총 원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원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렇게 팔아야지만이 회사는 마진 없이 딱 팔아서 본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원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자, 회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해서 팔게 되면 만다. 매출액이 되겠죠. 판매 금액. 됐습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림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원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와 그 다음에 원가 계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계들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시험을 위해서는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청취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청취를 잘 하셨다면 저에게 힘을 주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